여러분은 혹시 자녀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괜히 망설여 본 적 있으신가요?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전화 버튼을 눌렀다가도 다시 조용히 내려놓은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시간이 없어도 들르고 별일 없어도 전화하고 맛있는 게 생기면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반면 어떤 부모님은 자식이 효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오늘은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들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옳고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관계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도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식의 삶을 평가보다 존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은 아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니?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이 말들이 사랑보다 검사받는 느낌으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말 한마디는 조언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회에서도 평가받고 경제적인 부담도 견뎌냅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까지 또 평가받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지치는 겁니다. 반대로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민 많이 했겠구나. 쉽지 않았을 텐데 애썼다.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이 말은 정답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런 부모 앞에서 비로소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사람은 나를 고치려는 사람보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갑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섭섭함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섭섭함을 표현합니다. 됐어. 너 바쁘니까 오지 마. 나는 원래 혼자다. 늙은 부모는 필요 없지 뭐. 하지만 이런 말은 자녀 마음속에 죄책감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연락합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점점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죄인이 되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됩니다.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고 서운한데 표현할 곳은 없고 점점 혼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섭섭함은 관계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오래 사랑받는 부모님들은 자녀가 왔을 때 불만보다 편안함을 줍니다. 와줘서 고맙다. 얼굴 보니까 좋네. 밥 먹었니? 이런 부모 곁에는 사람이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식 인생을 대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걱정합니다. 건강은 괜찮은지, 돈 문제는 없는지, 부부 관계는 괜찮은지. 하지만 걱정이 지나치면 통제가 됩니다.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 집은 사지 마라. 그 직장은 오래 못 간다. 처음엔 걱정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자녀는 숨막힘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내 삶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압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요. 하지만 사랑과 간섭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는 자녀를 미완성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배우는 과정이라고 믿어줍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존중합니다. 내 선택이니 책임도 내가 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내 편이다. 이 말은 자녀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은 나를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관계에서는 의도보다 중요한 것이 상대가 어떻게 느꼈는가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걱정이었지만 상대는 통제로 느꼈을 수 있고 나는 관심이었지만 상대는 간섭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도 커지고 서운함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만날 때마다 불안과 걱정, 화와 불만을 쏟아냅니다. 몸이 여기저기 다 아프다. 사는 게 의미 없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 세상이 다 싫다. 물론 하소연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무거운 감정만 오가면 자녀는 점점 지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감당할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자기 삶 자체가 이미 버겁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만날 때 감정의 무게를 조절할 줄 압니다. 힘든 이야기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함께 있을 때까지 어둡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나도 운동 시작했다. 요즘 화분 키우는데 재밌더라. 친구랑 시장 다녀왔는데 웃겼다. 이런 이야기는 자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자녀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다섯째, 희생의 기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 키우고 힘든 일 버텨가며 가족 지키고 본인 꿈 밀어가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희생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그 희생을 반복해서 꺼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 키우느라 내 인생 다 갔다. 내 청춘 다 바쳤다. 이 말을 들은 자녀는 감사함보다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오래 사랑받는 부모님은 희생을 거래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살아오셨지만 그걸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잘 컸으면 됐다. 그때 힘들긴 했지만 보람 있었다.
이 말에는 희생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런 부모를 더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여섯째, 자녀 외의 삶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년이 외로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삶의 중심이 오직 자녀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연락 하나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전화 안 오면 서운하고, 답장이 늦으면 불안하고, 안 오면 버려진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한 사람에게 모든 의미를 걸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환영받는 부모님들은 자기 삶을 놓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취미를 만들고, 작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이건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삶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는 더 편하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만 바라보며 사는 건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자녀 앞에서 약한 모습도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예전 부모 세대는 늘 강해야 했습니다. 힘든 내색하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부모는 언제나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완벽한 부모 역할은 오히려 관계를 멀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는 완벽한 부모보다 진솔한 부모에게 더 가까움을 느낍니다. 나도 요즘 마음이 좀 허전하네. 사실 나도 외로울 때 있다. 그래도 내 목소리 들으면 힘난다. 이런 말은 부담을 주는 감정 폭탄이 아니라 인간적인 진심입니다. 자녀는 그 순간 부모를 권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는 그때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자녀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편안한 기억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갑니다. 억지로 효도를 강요해서도 아니고 죄책감으로 묶어서도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비난받지 않고 숨막히지 않고 마음이 쉬어가는 느낌. 그 기억이 쌓이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찾게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거창한 사건보다 작은 말투 하나로도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잔소리 하나 줄이고 섭섭함 대신 반가움을 표현하고 조언 대신 공감을 건네보세요. 그러면 자녀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가치가 자녀의 연락 횟수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랜 세월 가족을 지켜낸 귀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위로보다 공감을 더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자녀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을 확인받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도 존중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